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괌에 고립됐던 여행객들을 태운 항공기가 어젯밤부터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우리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세요. 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뒤면 괌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여객기가 곧 도착하는데요. 괌 현지 공항 운영이 재개된 뒤 8번째 항공편입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여객기 5대가 오늘 새벽에도 2대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미 1,0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이곳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가족들을 보자 한달음에 달려가는 아버지, 아내와 딸 둘, 손주를 여행 보내곤 마실 물도 씻을 곳도 없는 상황을 전해들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태풍이 워낙 세다고 그러고 걱정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통화가 되니까. 그럼 집에 가서 가장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환호와 박수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살짝 울컥했어요. 뜻하지 않게 마주한 재난 상황. 물과 전기가 끊기자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탈이 났습니다. 나고 아기는 특히 또 땀띠 많이 나고 피부병이 좀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밤에 또 잠을 많이 설치고. 노인들도 챙겨 먹던 약이 다 떨어져 애를 먹었습니다.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약을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가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좀 염려가 됐던 거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한 여행객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호텔에 오신 분들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서로 막 혈압약 주고받고 지사제 주고받고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남은 여행객들이 내일까지 차례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가까운 인천 영종소방서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하고 응급 환자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은 현재 괌 공항에 집결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2,500명이 귀국길에 오르고 내일 오전까지 수송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괌 국제공항. 공항을 가득 메운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한쪽에서 쪽잠을 청해보지만 아이들은 지친 나머지 부모에게 칭얼댑니다. 아이의 이유식이 떨어져 걱정이 컸다는 부모부터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는 일단 애기 식량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풍 다음 날은 애기 밥을 못 먹고 그냥 재웠던 기억이 나요. 태풍으로 발이 묶이면서 연차를 6개나 더 냈다는 회사원도 있습니다. 연차를 원래 3개 사용하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9개까지 이제 늘린 상태예요. 어제까지 현지에 발묶인 한국인 여행객은 모두 3,400여 명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보낸 국적기 등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미 1,800여 명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현지의 수화물 처리 시설이 아직 완전히 정상 가동되지 않아 통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앞서 귀국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곧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거의 쐬본 적이 23일 이후로 없어가지고 시원하게 좀 입고 싶은 것도 있고. 외교부가 파견한 신속 대응팀도 어제 괌 공항에 도착해 물과 약품을 지급하는 등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헬프데스크를 마련해가지고 24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귀국할 때까지 있다가 함께 마지막으로 지금 철수를 어제 우리나라에서 괌으로 떠난 국적기는 총 11편. 오늘은 한국행 비행기 9대가 오전까지 모두 2,500여 명을 태워올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여객기 운항이 이어질 만큼 본인이 희망하는 한 내일 오전까지는 전원 귀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연이틀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이 새벽 공습에 낮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는데 우크라이나의 반격 준비를 허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낮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폭발음과 함께 공습 경보가 울리고 어린이들이 황급하게 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하늘에는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거나 격추된 흔적이 보입니다. 놀란 시민들은 공습을 피해 지하철 역사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Тривога, ми не добігли до метро,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лячно. Нас там приютило кафе, і ми спустилися в них в бомбоубіжище в цьому кафетерії.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오전 3시쯤부터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키이우 도심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달 들어 15번째 공습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건립 기념일인 전날 새벽에도 이란제 드론을 대거 동원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날아온 드론과 미사일 중 40여 기를 격추했고 아직 별다른 피해나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날 밤 공습에는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등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а поражены командные пункты и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е посты, а также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хранилища с вооружен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이처럼 연이틀 1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쏟아붓는 것은 반격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의 준비 태세를 허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과 같은 무기는 러시아의 통치자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북한의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 낙하 지점을 선박항행정보조정국 일본에 통보했는데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성 발사 예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1일간입니다.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로켓 잔해가 떨어질 위험 지역도 예고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는 새 발사대 건설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한 VIP 관측소가 세워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종 발사일은 날씨 등을 고려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체와 발사체가 결합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발사 패드에 기립하는 나머지 한 일주일여 정도의 시간이 프로세스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재소집하고 한미 합동화력 훈련을 빌미삼아 위협 수위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불장난 소동은 정세격화의 또 하나의 위험한 문턱을 넘어섰다. 북한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해왔습니다. 2012년과 2016년엔 광명성을 실제 궤도까지 쏘아 올렸는데 위성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궤도에서 돌고는 있지만 죽은 위성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북한이 앞서 공개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는 길이 1m 남짓, 무게 300kg 안팎의 소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주요 부품의 반입이 막혀온 만큼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할 정찰 위성의 성능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